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복지TV 뉴스입니다. 정부가 장애인 고용 종합대책을 발표했습니다. 특히 이번 발표에서는 민간기업뿐만 아니라 정부나 지방정부도 장애인 고용 의무 이행률이 크게 떨어짐에 따라 고용부담금을 국가기관에도 부과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김지한 기자입니다. 장애인 고용법에 따르면 국가와 자치단체, 상시근로자 50인 이상의 공공기관은 전체 상시근로자의 3%를, 민간기업은 2.7%를 장애인으로 채용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 같은 법률이 있음에도 장애인 의무고용률은 잘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정부를 비롯한 자치단체의 장애인 고용의무 이행률이 현저히 떨어지는 상황. 지난 2013년 헌법기관은 2.54%, 교육청은 1.5%에 불과했습니다. 이에 정부가 장애인 고용종합대책을 내놓고 앞으로는 국가와 자치단체도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지키지 않을 경우 장애인 고용부담금을 내도록 했습니다. 특히 장애인 고용률이 현저히 낮은 교육청에 대해서는 교대나 사범대 진학을 원하는 장애 학생에 대해 중등교육 때부터 직업진로 설계를 지원하는 등 다각도의 장애인 교원 확충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또 장애인 고용률 저조기관 명단 공표 대상과 부담금 부과 방식을 바꾸기로 했습니다. 현재는 상시근로자 100인 이상의 사업체를 공개하고 있지만 공표 대상을 300인 이상 사업체로 조정해 대기업의 장애인 고용을 유도한다는 방침입니다. 장애인 고용부담금도 부담금이 가산되는 의무고용률 미만 구간을 세분화해 더 많은 부담금을 물도록 할 계획입니다. 한편 2017년부터는 최저임금 적용을 받지 못하고 있는 장애인 근로자들을 위한 제도도 시행한다는 방침입니다. 복지TV 뉴스 김전입니다. 장애인 체육 국가대표 선수들이 올해 공식 훈련 시작을 알리는 2015년 국가대표 훈련 개시식을 개최했습니다. 대한장애인체육회는 지난 29일 경기도 이천훈련원에서 훈련 개시식을 갖고 본격적인 국가대표 강화 훈련에 들어갔다고 밝혔습니다. 체육회는 모든 훈련이 2016년 리우데자네이루 패럴림픽의 성과에 맞춰져 있다며 맞춤형 스포츠과학 프로그램 개발과 국제경기단체 동향 분석 등 선수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대한장애인배드민턴협회는 공석 중인 협회장 선출을 위한 임시 대의원 총회를 열었습니다. 총회에서 제5대 대한장애인 배드민턴협회장에 현 경기도 장애인배드민턴협회장인 구군주 후보가 당선됐습니다. 구군주 신임 대한장애인 배드민턴협회장은 각 시도 단위로 장애인 배드민턴을 활성화시켜 배드민턴을 통해 장애인들의 사회 참여를 확대시키겠다고 밝혔습니다. 주차장의 장애인 전용 주차구획 비율이 확대됩니다. 법제처가 2월 7일부터 시행되는 주차장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발표했습니다. 법제처는 현행 주차 대수 규모가 20대 이상인 노상 주차장의 경우 장애인 전용 주차구획을 한 면 이상 설치하도록 돼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법제처는 다음 달 7일부터 20대 이상 50대 미만인 경우 한 면 이상 설치토록 하고 50대 이상인 경우 주차 대수의 2%부터 4%까지의 범위에서 장애인 주차 수요를 고려해 해당 지자체 조례에서 정하는 비율 이상의 전용 주차구획을 설치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지자체장은 위반 시 주차장 관리자에 대해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해 해당 주차장의 영업을 금지하거나 300만 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이윤 추구보다 사람을, 이 사익보다는 공익을 우선으로 생각하는 기업이 있습니다. 바로 사회적 기업인데요. 이 사회적 기업이 양적으로는 많아지는 반면 질적인 면에서는 열악한 상황입니다. 이에 경기도가 사회적 기업 지원 방안을 내놨습니다. 김소영 기자입니다. 대용량 정수기를 생산하는 업체입니다. 이 업체는 신규 채용 때 특별히 신경 쓰는 부분이 있습니다. 노동 취약계층을 우선 고용한다는 것. 이곳에서 근무한 지 4년째 되는 정원영 씨. 올해 61세인 그는 퇴직 후 일할 곳이 없어 생활고를 겪어야 했던 노동 취약계층이었습니다. 그런 그를 따뜻하게 맞이해준 곳은 바로 이 업체입니다. 구직 활동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두세 군데 이렇게 직접 취업의 면접도 보고 그랬었는데 사실 나이 들어서는 그렇게 타 직장에 이렇게 취업하기가 좀 힘들더라고요. 주식회사 구치에 들어와가지고
일정한 그 월 수입이 생기다 보니까 생활에도 많은 도움이 되고 수입이 있다는 게 얼마나 행복한지 모릅니다. 예. 정 씨처럼 고령자나 북한 이탈 주민, 장애인 등 취약계층에게 우선 일자리를 제공하는 기업 또는 사회적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을 사회적 기업이라고 합니다. 회사의 이익보다는 사회의 이익을 추구하는 겁니다. 이 회사의 대표 유인수 씨는 취약계층과 그 가족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다는 것에 말할 수 없는 보람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 취약계층에게 새로운 비전을 주고 새로운 삶에 대한 희망을 줄 수 있습니다. 그런 분들이 다시 또 다른 사람을 도우면서 순환이 될 수 있다는 거죠. 도내 사회적 기업은 447개. 사회적 기업은 지역사회 기관이 되고 있지만 대부분 열악한 상황입니다. 사실 노동 취약계층들을 고용해서 어떤 활발한 영업 수익을 바란다는 건 사실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사업을 운영할 수 있는 운영 자금이라든가 또는 그 운영 자금에 필요한 어떤 규제라든가 이런 부분을 사회적 경제에 맞게 좀 제도적으로 보완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에 경기도가 사회적 경제 활력 제고를 위해 올해 164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고 4대 추진 전략을 마련했습니다. 우선 사회적 기업을 지원하는 통합지원 체계를 마련하고 기업의 지속성장이 가능토록 단계별 맞춤형 지원을 하게 됩니다. 또한 시장 조성과 판로 개척을 돕고 컨버넌스 및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것입니다. 기존 인건비 지원에만 그쳤던 것을 연구개발과 판로 개척 등 다각적인 방면으로 지원하겠다는 겁니다. 사회적 기업 육성은 경기도 올해 10대 과제 중 하나입니다. 이번 기회를 통해 사회적 기업이 질적으로 성장해 경기도가 따뜻하고 살기 좋은 곳으로 거듭날 수 있기를 바라봅니다. 복지TV 뉴스 김소연입니다. 서울 노원구가 청소년의 진로직업 체험을 제공하는 행사를 마련했습니다. 이 자신의 재능을 발견하고 스스로 주체가 되는 뜻깊은 자리였다고 합니다. 최현미 기자입니다. 홍대 앞 공연장에서 직접 악기도 배우고 액세서리와 에코백 디자이너와 함께 만든 작품이 전시됩니다. 지난 24일 노원구립 상상이룸센터에서 청소년 진로계획 프로젝트인 상상아트로즈 페스티벌이 열렸습니다. 교육 우선지구 사업의 일환으로 진행된 이날 행사는 젊은 예술가들과 청소년들이 함께한 성과물을 모아 발표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기획부터 진행까지 청소년들이 진행을 했고요. 여기에 홍대 앞 젊은 작가들이 직접 코멘트라든지 멘토가 돼주어서 아이들에게 많은 도움이 돼주었습니다. 노원구는 지난해 2달 동안 14개 분야 100여 명의 청소년들이 아티스트들과 실제 작업을 통해 일을 경험하고 직접 쇼케이스 준비를 하는 등 스스로 주체가 되는 경험을 제공했습니다. 딱히 이렇게 원하거나 하고 싶은 일은 딱히 없었는데 이거를 통해서 제가 기획자 일이나 이런 쪽에도 관심이 생겼고 아마 그쪽으로 조금 더 많은 도전을 해볼 것 같습니다. 전에 없었던 자신감을 더 얻었던 것 같아요. 모든 사람들을 이렇게 소통할 수 있게 돼서 아주 기쁘고 그리고 약간 뭔가 리더십 같은 것도 생기고 그런 것 같아요. 한편 2012년 10월 개관한 구립상상이룸센터는 청소년의 진로 직업 체험을 전문적으로 지원하는 시설로 지난해 26,600여 명의 학생이 참여하고 362개의 직업 체험 일터를 발굴하는 등 우수한 성과를 이끌어내 성공적인 직업체험센터의 모델이 되고 있습니다. 복지TV 뉴스 최현미입니다. 강원도 정선의 관문인 정선 시외버스터미널이 문화공간으로 대변신을 했습니다. 이 정선터미널 문화공간 개관식이 열렸습니다. 정선 시외버스터미널은 건물도로 새로운 이미지와 활용 방안이 필요했던 가운데 지난해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주최한 문화디자인 프로젝트 사업을 통해 새롭게 개관했습니다. 앞으로 지역 주민과 관광객에게 체험과 볼거리를 제공하며 개장 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개방합니다. 정선구는 버려진 노후 건물이 전시, 공연, 쉼터 등으로 변신해 버스터미널 이용 고객과 국민들에게 문화 욕구를 충족시켜줄 수 있는 명소로 재탄생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서 간추린 뉴스를 전해드립니다.
보건복지부와 우정사업본부가 우편집배원을 활용해 어려움에 처한 이웃들을 찾는 협력체계를 구축하기로 했습니다. 우편집배원은 우편 배달 중 긴급한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발견하면 읍면동 주민센터에 이 사실을 알리고 복지 담당 공무원이 방문 조사를 해 돕도록 하는 방식으로 복지 사각지대 해소의 일익을 담당하게 됩니다. 올해의 장애인상위원회가 올해의 장애인상 주인공을 찾습니다. 접수는 2월 9일부터 13일까지 수상 후보자 추천 기간을 통해 1차 접수를 받은 뒤 같은 달 23일에서 27일까지 올해의 장애인상 운영 사무국으로 추천 기간별 각 1인씩 2차 접수를 받습니다. 위원회는 오는 3월 중 후보자에 대한 공적 확인과 심사를 진행하고 4월 중 수상자를 최종 확정합니다. 세계 시각장애 경기대회 조직위원회가 오는 5월 10일부터 17일까지 8일간 서울 일대에서 열리는 2015 서울 세계 시각장애인 경기대회에서 활동할 자원봉사자를 모집합니다. 조직위는 2월 1일부터 24일까지 접수한다며 활동 분야는 경기 지원, 일반 행정, 통역 등이라고 말했습니다. 포항시 북부장애인종합복지관에서 개관을 앞두고 신바람 힐링 노래교실 행사가 열렸습니다. 이날 행사에는 포항시 8개 장애인단체와 복지시설, 주민센터, 사회복지 직원 등이 참여해 노래와 율동을 통한 즐거운 시간을 가졌습니다. 지난 16일 경기도 양평군은 양평군에 사는 한 가정에서 6째와 7째아 쌍둥이가 태어났다고 말했습니다. 양평군은 이들 부부에게 6째아와 7째아의 출산 장려금 4천만 원을 전달했습니다. 한편 양평군은 현재 둘째아 출산부터 출산 장려금을 지원하고 수도 요금, 전기요금 감면 등의 다양한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우연히 만난 월터 킨과 운명적인 사랑에 빠지는 마가렛. 그 사이 월터는 마가렛이 그린 독특한 그림 빅 아이즈를 미술계에 팔기 시작하는데요. 빅 아이즈의 진짜 화가 행세를 하는 월터를 보며 마가렛은 그림에 숨겨진 진실을 밝히기로 결심하는데 독창적인 화면 연출과 기발한 상상력의 팀 버튼 감독이 신작을 발표했습니다. 아메리칸 허슬의 에이미 아담스가 주인공 마가렛 킨을 연기했는데요. 누구나 한 번 보면 빠져들 것 같은 빅 아이즈 그림이 보는 재미를 더합니다. 무언가를 피해 진로 선택의 기로에선 대학 졸업반 두식과 사랑한다는 말이 듣고 싶은 여과장, 음악이 하고 싶은 예미, 그리고 주인을 만나러 집을 나선 강아지 마로. 이들은 꿈과 현실, 사랑과 미래까지 수많은 선택의 기로에 서게 되는데 탁월한 감성과 표현력으로 주목받고 있는 신예 한지원 감독의 첫 스크린 데뷔작. 더 나은 내일을 꿈꾸는 우리 모두의 설렘과 희망을 담았는데요. 감독 특유의 위트 넘치는 컷들이 지루할 틈 없는 재미를 선사합니다. 배우 이원종의 프로듀서 데뷔작인 연극 맨프라머스가 2월 말까지 대학로 유니플렉스 2관에서 공연됩니다. 장애인과 국가의 공자는 할인 혜택이 있으며 공연장에는 휠체어 전용석과 장애인 화장실이 있습니다. 뮤지컬 드림걸즈가 5월 말까지 서울 샤롯데 시어터에서 공연됩니다. 장애인과 국가의 공자는 할인 혜택이 있으며 공연장에는 휠체어 전용석과 장애인 화장실이 마련돼 있습니다. 고 김광석을 추모하는 특별 콘서트 2015 김광석 다시 부르기가 2월 7일과 8일 경북대학교 대강당에서 펼쳐집니다. 장애인과 국가의 공자는 할인 혜택이 있으며 공연장에는 휠체어 전용석과 장애인 화장실이 있습니다. 이야기가 있는 시간 오늘의 영상 함께 보시죠. 마트 출입구를 빼곡히 둘러싸고 있는 연석들. 쇼핑카트의 외부 반출을 막기 위함이라는데요. 출입을 제한당한 이동 약자들은 친절하게 쓰인 이 문구에 어떤 심정이 들까요?
네, 요즘 많은 대형마트들이 쇼핑카트가 외부로 나가는 것을 막기 위해서 앞서 본 사진과 같은 연석을 곳곳에 설치하고 있습니다. 이 수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대형마트인 만큼 이동 약자들을 배려한 보다 다양한 시각의 접근이 필요해 보입니다. 이상으로 복지TV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